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정교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선우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4일 토요경마에서 전해 올리는 서울경마 12개 경주 그리고 제주교차 4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도 혈통전문가 박남규 위안특기시협회 최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편성도 큰 그런 건 없네요. 전반적으로 기복마들 정말 많이 나왔죠. 그동안 그 출마투표에서 떨어진 마필들이 계속 출전해가지고 공백 있는 마필들을 좀 조심해야 될 그런 한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오히려 드러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좀 집중적인 또 마권 선택이 좀 필요하다고 싶겠고. 자, 지난주 이제 토요일 경마도 성황리에 준비되어 있고 또 김태현 기자가 좀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는 이제 그 서울 3경주가 이제 쌍으로 이제 27배짜리 주력권 적중이 나와주었고 또 서울 13경주가 김태현 기자의 또 선물 경주였죠. 그 가장 또 강력한 복병이 스테파노였죠. 그때 그 이혁기수였나요? 19.9배짜리 바로 주력권 뭐 저도 적중이 나와줬습니다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 경주에서도 뭐 1경주, 3경주 그리고 5경주 8.8배도 짭짤했네요. 7경주까지 김태형이 골고루 또 적중이 나와주었고요. 자, 박남규 위원께서도 일요 경마가 또 현장 출전 승부처였죠. 8.8배짜리 주력 한 방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제 뭐 부산 이경주도 또 16.4배짜리도 적중이 나와주었고요. 자, 개인적으로 뭐 저는 특히 뭐 지난주에 신성훈이는 이제 제주교차에서 2차례 적중 나와줬는데 그 외에 또 그 고배당을 반드시 노려하려고 주문했던 복병말들이 한 3마리 정도 입상이 되면서 뭐 64배, 12배, 17배 이렇게 적중하는데 교두부역을 했는데 아마 그 방송을 참고하신 분들은 좀 짭짤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뭐 지난주 토요경마 개인적으로 이제 서울 3경주, 4경주에서 8.8배 또 주력권 적중이 나와주었고 또 서울 11경주는 뭐 복승 쌍승 한 방이었죠. 연두의 라운브리스 18.0배짜리 주력 단방 때려드렸고요. 또 서울 13경주도 19.9배짜리 또 적중해드리면서 꾸준히 신성훈이도 중배당에 큰 습을 맞추면서 최대한 또 요새는 주력은 거의 뭐 한 방으로 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수율 면에서는 뭐 저희 세상보다 상당히 또 탑 클래스이지 않나 느낌을 한번 가져보면서 자, 바로 그럼 시작해 드릴게요. 오늘은 모두 12개 준비되어 있고요. 박 의원께서는 1경주 그리고 8경주죠. 그리고 이제 김태현 기자가 4경주하고 10경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9경주하고 11경주를 한번 선물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첫 경주입니다. 박남규 의원이 또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는 올 신마들로 채워진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아침에 좀 서둘려서 나오셔가지고 한번 신마 승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자, 액면 배당은 12번의 승리 엔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뭐 7번의 금마지오스라든지 또 9번의 더블 스틸 이런 말들이 좀 잡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보기는 어떤가요? 일단 이번 주 1경주 5일 신마경주고 믿을만한 마필은 없습니다. 배당판에서는 12번 승리엔젤, 7번 금마제우스가 좀 높은 배당을 형성하면서 데키를 깜빡거릴 텐데 이 7번마 금마제우스는 17주 만에 출전입니다. 주행검사를 받고 7월 24일날 거세를 하고 첫 출전이기 때문에 6월 26일 주행검사 때 기록 자체가 괜찮다고 믿을 수 있는 마필 거세하고 첫 출전 10마 믿기는 좀 어렵다 보이시고요.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9번마 더블스틸이 되겠습니다. 유마필도 1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찰과상 주행검사 때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막판 걸음은 조금 평이했지만
초반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저는 선행을 9번마 더블 스틸로 보기 때문에 이 10마 경주 1200이지만 선행하면은 9번이 버티지 않겠나. 9번 더블 스틸을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규의 추천입니다. 이번 신마 레이스는 경주거리가 1200입니다. 1000m가 아니고 올 신마 레이스인데 1200이고 그 1200이라는 경주거리도 분명 변수를 작용할 수밖에 없고 뭐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이 편성이 강한 편성이 아니에요. 따라서 인기 말필들의 전력도 대단치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입상 가능마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숨겨져 있는 말필들 위주로 해서 뭐 인기마보다는 복대복 막권으로 철저히 고배당을 노리는 추천 의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12번이 제일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정말 쪼매난 말입니다. 420대 정도밖에 안 된 말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이게 무리하게 넣어다가는 이게 또 거리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10이 좀 불안해요. 주행검사 통과 기록만 넣고 가면은 당연히 넣고 는 게 맞는데 전개가 과연 초반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고 그리고 불리한 전개를 하고도 마지막까지 걸음을 낼 수 있을 만큼 다부진 말인지는 100% 과신할 수 없다. 배당이라도 좋으면 가겠는데 배당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핸들을 인정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배팅의 축은 무조건 숨어있는 복종을 넣고 하는 승부다. 박남규의 추천이고요.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경주 국산 육군의 1200인데 이경주는 이제 1번의 다이돌핀 중심으로 3번의 금화 발리오스 인기꾼이고요. 나머지 뭐 6번의 델라고 킹, 10번의 킹나이트. 일단 이 안에서 좁혀지는 구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뭐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져요. 특히 3번마 금화발리우스라는 마필은 뭐 문세현 기술까지 계승했고 뭐 조경환도까지 높이고 나왔는데 뭐 실전 마필 중에 가장 돋보이는 마필이죠. 앞으로 보여줄 걸음도 이렇게 많고 실제로 일본 다이돌핀이 인기를 팔립니다만 쌍승식의 대가리는 3번 금화발리우스가 아닌가 싶어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1번, 3번 한방 맞고는 유력한 경주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균 기자 비슷한가요? 비슷합니다. 저도 3파전 경주로 봅니다. 1번 다이돌핀, 3번 금마발리오스, 6번 델라고킹까지. 뭐 10번 킹나이트도 있긴 하지만 전력상 좀 처진다고 보여지고 저는 안정적인 마필은 인기리만 1번만 다이돌핀이 아니겠느냐. 데뷔전 때 나름 가능성은 보였고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전개 잘 나오고요. 3번만 금마발리오스도 직전 경주 5조에서 작정을 하고 승부를 했다가 깨지자 바로 문세환으로 교체를 했다. 1번, 3번 막권이 좀 유력한 가운데 6번만 델라고킹이 유일한 변수가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이 금화발리오스가 지난번에 막판에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남았어요. 걸음이 남았어요. 김도중 기수가 말을 잘못했죠. 바로 이제 문세영 기수거든요. 충분히 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력한 선행이 없기 때문에 지금 1번의 다이돌핀이 선행 치는 것 같고 금화발리오스는 지난번에 후선 바닥 투입인데 지금 문세영이 등장해서는 후선 투입이 아니라 그냥 바로 붙지 않을까 느낌이 있거든요. 바로 붙죠. 좀 막 솔직히 제대로 가면 금화가 선행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쌍승식 대가리는 저는 3번이라 봅니다. 그거 일단은 뭐 100%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쌍은 뭐 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가 될지. 거꾸로니까. 예, 거꾸로니까 의미는 있죠. 과정은 이제 1번, 3번 일단 앞선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가정하에서 6번의 델라고 킹과 10번의 킹나이트가 취입을 하느냐 마냐인데 일단 두 마리의 전개는 유리해 보이네요. 주력은 인기만 쪽에 일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3경주 국산 육군에 1300으로 준비되어 있고 3경주는 지금 2번에 낭만시티하고 5번에 선데이 드리머가 오피스타에 많이 좀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뭐 사실 선데이 드리머나 낭만시티라는 마필도 그렇게 전력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한 게 없는 그런 마필인데 상대 복병말들의 전력이 정말 너무 부할 것이 없어요. 여러 번 그 복병을 좀 찾아봤는데 정말 없기 때문에 5번 선데이 드리머는 이번 경기는 뭐 산에까지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낭만시티가 스타트 능력은 떨어지지만 역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낭만시티밖에 없지 않나. 일단 이번 경기도 2번, 5번이 좀 더 우위에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죽 말이 없으면 그 외곽에 있는 뭐 구포파크도 잡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구포파크 잡히는 순간 편성이 약하거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도 이번 경주는 데킬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2번 낭만시티, 5번 선데이 드리머. 유일한 변수라고 하면은 그래도 선입권에서 꾸역꾸역 뛰어주고 있는 9번만 승리사는 정도인데
일단 배팅의 축, 저로 쌍승시까지 축은 5번만 더 선데이 드리머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는 오랜만에 출전, 그리고 마필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출전했는데 이번 경주는 준비 잘했습니다. 마체가 상당히 잘생겨가지고 17주에서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공백 적응하면서 이번 경주 준비를 상당히 잘했고 편성도 워낙 잘 만났고 단독 선행까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5번 썬데이 드리머를 놓고 공략해야 되는데 대끼리 이번 낭만시티가 좀 낫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낭만시티가 지난 1400 데뷔전에서는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지난번 경기에서는 약간 발주에 문제를 노출시키면서 아쉬움 남기 말았는데 바로 페로비치 기수면 좀 더 난다 봐야겠죠. 그렇죠. 선행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잡힌 말이 9번, 11번인데 별로 안 보고 싶은 말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끼리 인정. 사경주 국산 육군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오늘 첫 번째 추정 경기네요. 사경주. 자, 1번에 아그리빠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8번에 하이베트 팔려고 있고요. 9번에 나나, 또 10번에 레전드 글로 잡혔는데요. 자, 또 될까요? 이번 경주도 뭐 편성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에요. 지금 팔리고 있는 인기 마필인 그래서 이제 1번 아그리바나 8번 하이베트가 많은 인기를 끄는데 뭐 믿고 들어가서 대끼리 승부를 할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닙니다. 복병은 안쪽에 있는 클리어 퍼스트와 4번 K 마운틴 요 두 마필이 복병이에요. 클리어 퍼스트 같은 경우는 마치가 좀 왜소한 단점은 있지만 스피드도 좀 나오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바로 붙어서 선행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K 마운틴이란 마필도 뭐 단거리에서는 활약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3번, 4번 요 두 마필이 복병권에 달해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추정 경기거든요. 일단 이번 경주는 몇 번 뛰지 않은 신인 마필 들어가는 경주인데 능력이 센 마필은 없습니다. 직전 경주 약간의 가능성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인기 많은 들은 있지만 능력상 한수의 마필은 없고요. 제가 이번 경주 노리는 마필 한 마필이 있습니다. 컨디션 자체에 따라서 실전에서 변화를 좀 보이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컨디션이 안 좋았다가 이번 경주는 컨디션이 확 좋아졌습니다. 직접 훈련을 했던 사람한테도 들었고 편성 자체도 해볼만 하고 의외로 최근 부진했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도 좋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승부수로 들어가는 경주, 중배당 정도를 의식적으로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뭐 선행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선행 안 가도 되죠. 선행 못 가요, 그리고. 선행권 중에 했을 때 오히려 더 그림이 더 남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10번이 워낙 빨라가지고 선행은 거의 10번이 아닌가. 아그리파가 지난번 어찌 보면 불량주로에서 참 최선이었거든요. 그렇죠. 1번 게이트에서 그게 단데 아마 직전보다는 이제 기록이 좀 덜 나올 겁니다. 아마 경기를 조금 따라가지고 그래서 좀 충분해서 불안감이 있다는 걸 들으면서 또 이제 김태형 기자가 한번 마방 취재를 통해서 또 복병마의 승부 여지를 한번 확인도 했기 때문에 사경주 김태형 기자의 추천 경기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5경주는 국산 4군의 1000m 경기로 준비되어 있고 이번 경주는 일단은 뭐 단거리이기 때문에 단거리 강점 있는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네요. 3번에 시가 에이스 중심으로 2번에 라운 에스프리와 또 5번에 스마트 캡틴이 인기권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세 마필 쌈이라 봐야죠. 이번 경주는 다른 마필들은 그렇게 눈길을 끄는 마필이 없고 일단 뭐 선행은 C가 에이스가 가긴 하겠습니다만 장산들도 굉장히 게이트들이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변수가 되어 있고 저는 뭐 이번만 라운 에스프리가 지금 1400을 뛰다가 1000m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뭐 선행권에서 움직이고 전개적으로 나무랄 데 없고 적정거리라는 점에서는 실질적인 배팅의 축은 이번만 라운 에스프리지 않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액면상 2번 라운 에스프리, 3번 시가 에이스, 5번만 스마트 캡틴 세 마필이 난데 어떤 마필을 강투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저는 이번 주 5경주에서 배팅을 한다면은 삼복승식 마권을 한번 의식적으로 노려보고 싶은데 삼복승식에서 노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만 더 센 걸, 1번만 더 센 걸이 되겠습니다. 1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유미락 기수가 기수합니다. 마필은 다 뛴 말입니다. 더 이상 전력이 확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데 최근 가끔 늦발을 하긴 하지만 안쪽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걸음이 괜찮습니다. 컨디션이 약간 안 좋아져서 좀 공백기를 가졌는데 지금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초반에 3번, 4번, 5번 정도가 앞에서 좀 싸워준다면은 라운 에스프리와 1번 더 센 걸 둘 중에 한 마필이 올라올 텐데 3착은 1번만 더 센 걸 상당히 재밌다. 그렇기 때문에 삼복승식을 1번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는 게 어떤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어부지리 취입을 노리시는 작전 같고 지금 3번의 CYS가 지금 최고 인기 많거든요. 좀 불안감 있다 봐야겠죠. 그렇죠. 마필 자체가 그렇게 대단치는 않아요. KT 이탈은 그러니까 순발력 자체는 뛰어난 마필인데 근성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네. 장산 여대도 있고 해서 좀 불안하죠 사실. 1200 나오니까 말도 안 되게 네, 그 그램이 무너지는. 그렇죠. 완전히 단거리 말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치고 1000m만 내보내고 있는데 지금 뭐 이번에 라원 에스프레라든지 이번에 스마트 캡틴도 지금 경주거리가 줄여가지고 나오고 또 스마트 캡틴 같은 경우는 스냅도 지금 다 되는 가능하죠. 예. 그런 말이기 때문에 CYS가 좀 마지막까지 그놈을 버티내겠느냐. 일감은 거리적인 면으로 본다면 2호 한방 갔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저보고 한 방을 때리라면 2호 한방 가고 싶겠고요. 삼복성 노린다면 또 김태형 기자의 또 어부지리 취입 가능 마필 일본의 덜생걸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육경주 국산어곤의 1200 핸디캡인데 육경주는 9번에 비어바람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비어바람이 지금 단독 승인 가능성이 가장 높죠. 중심부는 이제 3번에 은하전설 인기말에 팔리면서 1번에 뭐 천왕이라든지 7번에 PK 캡틴, 8번에 그랜드 피닉스 좀 잡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번 경주도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강축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비오바람이 지난번에도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맥없이 무너지는 그렇다고 해서 편성이 강했던 편성이 아니에요. 물론 이번 경주도 편성이 강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8번마 그랜드 피닉스도 지난번에 뭐 발주가 매끄럽지 못해서 그렇지 KT가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8번, 9번이 뭐 선행 경합에도 좀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안쪽에 일본 천왕이 그런 측면에서는 뭐 뚝심은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이죠. 뭐 지난번에 1300인데 1300보다는 이 마필도 역시 1200이 좀 어울리다는 점. 그리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천왕의 투입이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육경주 저도 믿을만한 마필은 없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은하전설이 좀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뭐 월등히 센 마필도 아니고 비유바람도 초반에 싸면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복부만 딱 두 마필 보겠습니다. 8번마 그랜드 피닉스와 11번마 코메프리마. 일단 11번마 코메프리마는 승군전에 조제로 기수로 교체가 돼가지고 능력에 비해서 좀 덜 팔리고 있습니다. 뭐 부담이 51이 나와가지고 한마씩 기수가 못하고 조제로 기수 타는데 뭐 지난주 낙마 이후 부상 투혼까지 지금 하면서 이번 주 조교까지 하면서 나름 막박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능력 더 있고요. 이 8번마 그랜드 피닉스도 직전 경주는 컨디션 자체가 베스트가 아니었고 외곽 쪽에서 좀 밀리는 바람에 뭐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컨디션이 직전보다 낫습니다. 선입권 전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8번마 그랜드 피닉스와 11번마 코메프리마 두 마필 정도가 복병의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비오가람 일단 뭐 독등으로 나간다 친다면은 후착은 정말 뭐참 박빙의 선거 아니냐 총 양념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마필이 1번의 천왕, 8번의 그랜드 피닉스 그리고 11번에 11번에 배당만 해요. 1번에 코메 프리마까지 좀 체크를 가볍게 부탁해주시고요. 자, 7경주 국산 5번의 1700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6번에 삼봉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7번에 태양제국 그리고 10번에 스트롱샤인 강실려 보이면서 3번에 제이스킹까지 좀 잡히는데 공교롭게도 인기만 4마리가 핸드가 조금씩 늘어난 것이 일단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자, 박영께서는요? 뭐 6번, 3번은 뭐 저는 인정하고 갑니다. 뭐 지난번 1700 셔틀전에서 아쉬움을 남겼고 또 승군전이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뭐 나름대로 이번 경기는 또 컨디션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비록 부담 중량이 3kg 늘어났지만 뭐 편성이 워낙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뭐 3봉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뭐 그 밑에 이제 팔리고 있는 뭐 7번 태양제국 같은 경우도 1700이라는 경주에 대한 부담을 좀 안고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저는 구마 손오공 여기도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다 보여지고 일단 이 손오공도 그동안 이제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도 좀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경강도도 대폭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힘이 좋은 구마 손오공의 뭐 1700에서 취입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지 않아 보여집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이제 7경주 뭐 기복형 마필들 간의 1700m 경주인데 저도 6번마 3봉은 인정하겠습니다. 직전 경주가 기대보다 좀 실망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성장 중인 마필이고요. 편성 자체로 워낙 잘 만났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이나 상승세를 감안했을 때 6번마 3봉은 인정하는데 후차권 역시 뭐 아리까리한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지만
항상 아쉬운 추임력 보여주는 3번마 제이스킨과 최근 꾸준히 가능성 있는 걸음 보여준 7번마 태양지역 둘 다 뭐 대끼리 준대끼리인데 나머지 마필들보다는 그래도 7번, 3번의 전력이 좀 낮습니다. 6 넣고 뭐 두 방을 공략하든 현장에 3방을 공략하든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은 지난번 경기 좀 전개 패턴 좀 이상했죠. 이 초반에 이제 승리권을 잘 붙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뒤로 가더라 이제 뒤에 말더라도 앞으로다 보내주고 본의 아니게 또 바닥 추이를 했는데 마지막 그러면 또 시원시원해요. 그래서 신영실 기수가 그 레이스를 전개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말은 이런 말이구나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뭐 편성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대진우는 정말 좋은 말이 6번에 3번입니다. 그 정도 능력이라면 이 편성에는 뭐 빼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후차권에서 솔직히 뭐 3번 GS킹, 7번 태양제국이 정말 강한 아우라를 보여주는 말이 아닙니다만은 진짜 이게 말이 없네요. 그래서 박영께서도 9번에 손오공까지 연대 두신 게 아닌가 느낌이 하는데 오히려 이런 레이스가 혼전을 가정한 인기만 접전 구도로 싱겁게 끝나는 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8경주 박남규의 추천입니다. 국산 3군의 1700 핸디키어로 나와 있고요. 이번 제 8경주는 일단은 뭐 강축이 없습니다만 1번에 더 퀸 실버하고 6번에 태양왕 뭐 두 마리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이번에 승리 여제 3번에 골드웨이브가 좀 잡혀 있는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8경주 저는 충만은 있는 경주로 보겠습니다. 배당판에서는 1번, 6번이 대끼리로 팔리는 가운데 어느 마필이 인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충만은 6번마 태양왕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1700m 늘어난 거리 코너가 4개짜리 돌면서 기대보다는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여주긴 했지만 앞으로 보여줄 능력 좋고요. 지금 끄는 앞벽 자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마 태양왕 기본적인 능력상 한 수이라 보고 저는 6번 태양왕 인정하겠고 후차권에서 1번 더킨 실버 2번 승리여제 3번 골드웨이브 여기에 10번만 로얄빅토리까지 가능한데 그래도 직전 경주 상당히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준 1번만 더킨 실버 1800을 뛰는데 막판 걸음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6번 놓고 공략하는데 1번이 좀 낫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더킨 실버 지난번 그런 거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낙성이던데 낙성. 편성이 조금 약했다 하더라도 완벽한 낙승이었어요. 발주는 안 좋아하는데 스무스하게 올라와가지고 단숨에 좀 상대로 지압하는 솜씨가 보통 내기는 아니다 하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자, 그럼 그렇고 박남기 위원의 추천입니다. 예, 뭐 그래서 이제 1번, 6번이 뭐 사실 액면적으로도 대끼리를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인데 저는 뭐 대끼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두 마필 모두 강축이다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태양왕 같은 경우도 1700 첫 도전이었다는 부담은 있지만 이게 또 거리가 그렇게 의외로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1700에서는 항상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더킨 실버도 지난번에 낙승은 좋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또 승리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난번 같은 그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고 역시 1700이라는 경주거리의 변수를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컨디션도 좋아졌고 1700이라면 정말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복병을 배팅의 축으로 노려가는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16을 안 끄간다 하더라도 2번, 3번 이런 말도 좀 못 믿는 말 아니겠습니까? 뭐 3번 골드웨이브도 지금 인기권인데 57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1700이기 때문에 그래서 16 구두로 깨뜨릴 수 있는 마필은 뭐 2번, 3번 이렇게 좀 팔리는 말이 아니라 전혀 인기권에서 외면받고 있는 한 마리가 또 승부의 지각도 발동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점을 노리고 가는 박남규의 주입니다.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자, 구경주 신승훈의 천연유죠. 혼합사고의 1400 핸디캡인데 이번 경주는 일단 14마리 편성이기 때문에 좀 짭짤한 배당을 한번 붙어볼 만한 승부다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액면 배당판 분위기는 4번에 바람이 분다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5번에 번개와 6번에 진명 제왕 8번에 퍼펙트리 재즈가 인기 많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3번 바람이 분다는 인정을 하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상승세의 마필이고 앞으로 보일 걸음이 여러 개 많기 때문에 뭐 지난번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당분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후자권에서 5번, 6번, 8번 요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그래도 6번과 진명 제왕이 가장 낫지 않아 보여져요. 뭐 적용기신 문시현 기수가 기생했다는 점, 또 최근 두 차례는 컨디션도 조금 떨어져 있었던 마필인데 컨디션도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6번과 진명제왕의 입상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저도 4번마 바람이 분다는 인정을 하는 충마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구투를 빼고 한방 적중했던 마필인데 힘 자체가 좋고 1400 거리 문제 없고요. 편성도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4번에 인정하고 있는데 저도 후차권에서는 6번마 진명제왕과 또 한 마필 복병은 단독 선행을 노릴 수 있는 14번마 에버해피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 선행은 6번 아니면 14번입니다. 진명제왕은 선입권 전개도 가능하고요. 이 14번마 에버해피데이도 직전 경주 생각 외로 막판까지 버티는 걸음이 괜찮았습니다. 당일 주로가 선행형 마필한테 유리한 주로라면은 14번마 에버해피데이까지 노릴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뭐 저는 근데 이게 핸디캡인데 이 바람이 분다 하고 지금 퍼펙틀리 재즈가 56.5 또는 57kg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1400인데 저는 인기마 3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복승보다는 3복에 메리트를 한번 두고 가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인기마 충분히 3착할 수 있거든요. 다른 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5번, 6번, 8번에 8년 말 이후에 나머지 또 외곽에 있는 말 중에서 좀 개인적으로 한 2마리 정도 노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한번 진카를 노리고 3복승 한번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당은 괜찮을 겁니다. 기대를 해주시고 자, 10경주 김태형 기자의 추측입니다. 국산 4군의 1200 핸디캡인데 자, 마리수는 적습니다만 만만치는 않아 보여요. 일단은 4번에 송암 히어로하고 7번에 호루라기 2마리가 좀 잡혀있는데 자, 박기영 교수님요? 저는 뭐 두마필이 동반 입상이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송암 히어로 같은 경우는 1300에서 1200으로 줄어든 경주의 혜택을 좀 보는 그런 마필이고 호루라기라는 마필도 뭐 비록 승부전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초반에 굉장히 무리한 레이스를 하고서도 어쨌든 입상을 버텨냈다는 점, 그리고 정계적으로도 두마필이 선입으로 가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추입을 해볼 마필은 사실 없지 않느냐. 따라서 4번, 7번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리한 가능성이 높은 막군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는 좀 다른 생각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번 경주 4번, 7번의 대끼리 막권을 추천할 생각은 없습니다. 보여준 정력 그리고 거리 따졌을 때 4번, 7번이 좀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보여준 액면대로 끝나지 않은 게 한국 경마 현실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작정하고 승부를 하는 마필, 고마필 노리는데 거리, 편성, 그리고 현재 컨디션 모든 여건이 딱 맞습니다. 여기에 승부 의지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고마필 놓고 공략을 하면은 뭐 후차권 한두 방 정도라면은 짭짤한 중배당 정도를 적중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승부처 경주를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4.7 이 대끼리 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복병만 한 마리의 또 승부 이제까지 확인된 김태형 기자 추천입니다. 기대를 부탁드릴게요. 자, 11경주가 이제 혼합 2군으로 편성된 1400이죠. 자, 신승훈의 승부처럼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상당히 의외로 지금 8번의 베어킨 트로피가 압도적으로 잡히는데 8번 중심으로 7번의 심심지려 6번의 썬더캣 이런 말들이거든요. 자, 저는 변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리는 마필 중에 하나가 좀 비인기권에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한번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신성훈이의 승부 경주로 미륵 공지 드리겠고, 자, 방장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일단 뭐 8번 베어큰 트로피는 인정하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6번마 썬더캣 때문에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선행권에서도 입상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베어큰 트로피는 단순한 선행은 아니죠. 거리가 늘어도 별 문제 없다는 점에서 인정이 되고, 저는 보병은 안쪽에 일마 시티레이서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컨디션 상승을 보여줬고 또 1번 게이트라면 시티레이서가 의외로 짭짤한 배당 맞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11경주는 저는 만만한 경주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8번마 베어퀸 트로피가 뭐 조교시 벌어준 걸음이나 뛰었던 내용 자체는 괜찮다는 건 인정이 되지만 100% 능력이 좋다. 부산에서 올라와서 또 어느 정도 컨디션인지 이쪽에 좀 변수라고 보여지고, 7번마 심신지료도 직전 경주 보여준 툭심 엄청 좋았고요. 또 1400 6번마 썬더캣도 강점이 있는데 복병을 노린다면 저는 4번마 스페셜 하버, 이 4번마 스페셜 하버를 노릴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계속해서 바닥권 별 걸음 보여주지 못하다가 직전 경주 1200으로 거리가 줄자 깜짝 했습니다. 상태 직전보다 좋습니다. 물론 편성이 좀 강한 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배당 메리트도 괜찮고 컨디션이 직전보다 분명 좋아졌기 때문에 4번마 스페셜 하버는 배당으로 노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뭐 심신지려가 댓글로 뺄 것 같은데 심신지려는 정말 못 믿는 말이죠. 뭐 저 지난번 경기에 뭐 저도 한번 악에 받쳐가지고 끝까지 뜯어가지고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9월달, 7월달, 6월달 보시면은 뭐 3전 4기에 성공한 그런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8번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고 6, 7, 8 3번 인기권인데 또 박영기 1번까지 언급이 되었고 지난번에 그 배당판에서 제가 노리는 복병이 배당판에서 저 말이 왜 팔리나 하고 냄새가 좀 났던 그런 마필인데 살짝 팔리는데 실전에서는 그런 말 살짝 감추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요게 이제 드디어 준비가 되어가지고 쏠 타이밍을 노리고 있구나. 바로 그 타이밍이 이번 경주 같아요. 복성이든 삼복이든 그거를 맞기에 중심을 놓고 한다면 상당히 좀 두둑한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신승훈의 승부처 12경주입니다. 보시고 자 마지막 12경주 혼합 3권에 1400 준비됐는데 이번 제 12경주는 1번에 이제 큐피드 파워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6번에 휴즈로드 11번에 빅마운틴이 접근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3강 구도라고 봐야죠. 1번, 6번, 11번. 1번 뭐 큐피드 파워는 지난번에 좀 공백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은 보여줬어요. 물론 이 길이었지만 어쨌든 큐피드 파워는 1번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뭐 이번 경주 역시 선의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체력이 전개 가능하고 6번마 휴지로드는 1400인데 물론 1700에서 1400을 줄어든 경주는 좀 유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1400도 조금 버거운 느낌이에요. 따라서 저는 11번 빅마운틴이 뭐 지난번에 시정 외곽을 들면서도 한 발을 더 써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힘이 좋은 11번 빅마운틴의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1번, 11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네. 자 김탱이죠? 일단 이번 경주는 3강 2 도전 경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1번 큐피드 파워, 11번 빅마운틴, 6번 휴즈로드, 1번, 6번, 11번 3강에 7번 슈퍼갤럽과 3번 콩코드2 정도가 복병의 가치가 있습니다. 액면상 1번, 6번, 11번이 좀 나아 보이는데 저는 이 7번만 슈퍼갤럽이 배팅의 메리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 선행 가서 1700에서 덜미가 잡히긴 했지만 1400에서는 선의권 전개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능력이 1번, 6번, 11번한테 뒤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배당 메리트가 더 좋기 때문에 7번만 슈퍼갤럽을 배팅해서는 놓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휴즈로드는 지난번에 악벽 때문에 못 들어왔다고 판단해야 되나요? 생각보다 많이 좀 못했던데요? 마방에서도 별 이상이 없었고 박재정 기수도 갑자기 이 정도까지 나온 마필 아닌데 하고 했는데 거리 적응이 문제가 아닐까 아니면 그거밖에는 상태도 이상 없었습니다 지금. 약간 좀 짧은 느낌 있는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휴즈로드가 정말 막 늦발하고서도 계속 날라왔어요 단거리에서. 근데 1700이라고 해서 못 날아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짧은 마필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400을 줄어든 경주거리는 유리해요. 근데 그 1400도 좀 간들간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경주까지 인정 안 하고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또 애매한 것이 7월 5일날 혼합 사고는 게임이긴 합니다만 1400 경주에서 그 악벽에도 불구하고 2000원 기수가 몰고는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반반의 가능성. 그래서 1번, 6번, 11번이 그래도 강세도 보이는 것 같고요. 복병은 그 7번의 슈퍼갤럽 김태훈 기자가 설명을 해드렸고 선행마가 이제 저는 8번에 쿨터치가 선행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선행을 못 갔었고 8월 3일 날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서 슈퍼갤럽과 거의 대등한 경기를 보였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복병은 이제 찾는다면 굳이 7번, 8번 정도 같고요. 기본적인 주력 막고는 그래도 1번, 6번, 7번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전형적인 상강 이도전 구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또 신승훈의 또 제주 경마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날 제주 교차 토요 경마죠. 4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경주, 3, 4, 5경주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제가 이제 금요 제주 경마 언급드렸습니다만 지난주 제가 이제 본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린 제주 경마의 복병들 상당히 또 배당을 두둑히 내면서 많이 들어와 주었습니다. 토요 경마 이제 제주 5경주에서는 유랑극단이 말씀드렸죠. 유랑극단 62.3배짜리를 내고 들어갔고요. 금요 경마에서도
제주 이경주 리키파워가 또 12배짜리 배당을 몰고 왔고 또 제주 사경주에서는 장타력이 44.8배 대가리를 치면서 배당이 또 주역이 되었는데 역시 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숨기고 감추고 뭐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정적적으로 다 뭐 어차피 인기 말들이야 다 알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인기말 중에서 안 되는 건 말씀드리죠. 그리고 또 수면 복병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선호한 복병이 있으면 바로바로 본 방송을 통해서 공지드릴 테니 모쪼록 팬 여러분들께서 제주 경마를 하실 때 뭐 제 거는 뭐 나중에 메아리 듣거나 말거나 그런 전념을 뭐 신경 안 쓰겠고 오로지 팬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주 경마라도 좀 더 승리해 주시는 이런 것 제가 이제 기원하기 때문에 많은 또 참고를 하셔가지고 당일에 또 좋은 막권 조합으로 꼭 제주 경마 승리를 하시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자, 제주 1경주부터 들어갈게요. 제주 1경주는 제주 2세마 이상 또 700점 이하짜리인데요. 핸디 보시면 아시겠죠? 제주 경마는 핸디가 높은 말이 가장 센 말들이에요. 또 이게 부담력이 굉장히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주 말들은 다리 굵기 사이즈가 체형에 비해 가지고는 서울 부산 말들에 비해 가지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담력이 굉장히 좋아요. 하여튼 3번에 명품 태우 6번에 1대 태수 2마리가 인기권으로 좀 잡혀 있고 뭐 이제 나머지가 이제 1번 개선문 2번에 장백기상 뭐 8번에 당대 인류를 만들 팔릴 텐데 일단은 뭐 이번 경기에서는 3번에 명품 태우가 단독 선행입니다. 선행 치고 나가고 이게 지난번에 좌타급포를 머리쳐 이기는데 그게 자력이에요. 자력.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1대 태수도 이거는 뭐 원래는 이 말도 앞서 나가는 말이었습니다만 지난번 경주에 취입을 해도 되더라.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선취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종 막권이 강력하게 팔릴 거예요. 아마 1점대 점배당 밖에 안 될 텐데. 그래서 뭐 복승은 3족으로 구도가 되고 있고, 이제 3복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짭짤한 배당 3복 같은데, 뭐 1번의 개선문, 뭐 8번의 당대일 이런 말들이 팔리겠죠. 제 개인적으로 이제 3복 가능한 복병은 2번에 장백기상하고, 5번의 빛의 정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백기상과 이 빛의 정원이 지난 9월 19일 날 맞닥뜨려 그 착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빛의 정원이 또 안장도 지금 교체가 되어 주는데 3차권 승부는 솔직히 오리무중이다. 그래서 1번, 2번, 뭐 8번 이런 말들이 골고루 지금 잡혀 있고 팔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3종 막권은 뺄 수가 없는 막권이기 때문에 사이즈상으로 3차권 언저리에 복병이나 가시게 된다면 딱 한 마리밖에 없지 않겠느냐. 배당 낼 수 있는 마필은 5번의 빛의 정원이 3복성 좀 그나마 짭짤한 배당이 예고가 되고 있다는 거 좀 체크해 주시고 자 3경주 넘어갈게요. 제주 3경주는 제주마 3세 이상만 레이스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경주는 자, 액면은 이제 6번, 10번의 번개왕자를 필두로 6번의 신의 장군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7번의 터보킹, 그리고 8번의 철옹성이 이제 상담하러 떠오르고 있는데, 번개왕자가 65.5입니다. 이 말이 지금 부담 중량입니다만, 일단 이번 레이스에서의 단독 선행이에요. 지금 이번에 열혈 강국이 지금, 열흘 강국이 생각보다 좀 덜 잡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이말필의 신의 장군 이기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 말은 오리지널 선행을 나가야 되는 말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10번의 번개왕자라는 선행마가 있기 때문에 열흘 강국이 선행을 못 나갈 공전이 크고 설령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행을 나간다 손 치더라도 좀 쉽게는 못 나갈 겁니다. 초반에 무리를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 열혈 강국은 임자를 좀 잘못 만났다. 10번에 번개왕이기 때문에 10번에 선행 딱 나가는 순간 게임은 그냥 끝날 공격이 크고 이제 6번, 10번 인기마로 지금 잡혀 있는데 나머지 배당판에서 이제 7번, 8번도 눈길을 끌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의 파워를 봅니다. 1번의 파워가 지난번 10번 게이트에서 고전하고 말았는데 안쪽에서 좀 더 강력한 승부를 해주면 어떨까 느끼고 있어요. 진짜 이 마필이 좀 안쪽 바깥 뭐 크게 그 능력을 타는 마필이 아닌데 이번엔 직전에는 좀 거리적인 손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안쪽이라면 1번의 파워 그리고 5번의 장안기상도 생각보다 잘죠 생각보다. 지난번 경주 열혈강국 신해장국 레이스에서 당시 그 선행을 나갔던 열혈강국과 함께 최외곽선에서 경합을 했던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걸음이 상당히 죽지가 않아요. 이 마필은 느낀 게 모래를 안 맞을수록 그림이 더 잘 나오는구나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직전 경주 편성만 본다면은 5번의 장안기상 숨어있는 말은 5번이죠. 5번이 지금 비인기권이거든요. 배당은 5번의 장안기상 7, 8 막권이 6번, 10번 다음에 많이 팔리겠습니다만 물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배당적 메리트를 노리고 들어간다면은 5번의 장안기상 1번의 파워 두 마리 체크를 해주시고 자 4경주 들어갈게요. 4경주는 역시 이 제주마 레이스로 지금 편성되어 있죠. 일반 경주가 되겠는데 핸디캡이고요. 3세 이상 말들의 접전입니다. 자 4번에 한라명성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한라명성이 이제 단독 선행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팔리는 것 같은데 근데 66.5면 좀 싸해요. 최근에 65.5까지 실고 66.5는 처음이기 때문에 좀 싼 느낌이 있다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형님 배당한 4번을 중심으로 한 6번의 황해명산 그리고 9번의 제일왕초가 잡혀 있겠고 이제 의외로 1번의 그 영상 신호가 직전에 공백하고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예전에 그런 취입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비슷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영상 신호의 지난번 그런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뭐 배당은 4번 중심으로 6번과 9번에 올라갈 텐데 변수는 없느냐?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바로 이번에 심우상이에요. 심우상. 심우상이 옛말도 지난번 경주에서 이재영 기수가 전개를 잘 못해가지고 좀 고전을 자초했던 그런 말이 되겠는데 지난 9월 4일날 1번 게이트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순간 제일왕초 한라명성 거의 막 박빙의 차이였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전개 조건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번 자체도 지금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최적 전개만 해준다면 언제든지 기습이 가능한 마필이 이번에 심우상 이런 뭐 복승이든 삼봉이든 짭짤한 배당의 메리트는 이번에 심우상이 안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자 5경주 들어갈게요. 5경주는 한라마 1등급 1400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1400이라는 변수가 있죠. 일단은 배당판 분위기는 6번의 무병장수 그리고 7번의 삼양일호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1번의 맹렬한 또는 뭐 2번의 금화 또 4번의 뭐 이런 말들인데 맹렬한이 지난번에 생각보다 잘 뛰었습니다. 이게 그 말리앙 레이스에서 한번 이착을 대고 대마신으로 지난번에 특별 경주였는데 생각보다 맹렬한 잘 뛰었어요. 절대 맹렬한은 무시할 말이 아니다. 전력은 6번, 7번 쪽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겠습니다만은 7번의 삼양이로는 이번에 금화를 넘어서서 선행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안고 싸우겠죠. 아무래도 1400이기 때문에 외곽 선행이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숨어있는 복병은 4번의 추억여행이에요. 추억여행. 추억여행은 지난번 레이스가 바로 이제 진치, 댄싱킨, 보물단지 편성됐죠. 그때 그 삼양이로와 같이 편성을 했던 마필이 바로 추억여행이었는데 당시 그 삼양이로에게 추억여행이 반마신 정도 졌습니다. 삼양이로가 5척하고 추억여행이 6척 반마신 정도 적고 말았는데 근데 경주 내용 보면 야 그릇 전기를 하고도 반마신 차이라면 좀 더 전기가 팔렸으라면 더 잘 풀렸더라면 5차권 이내 입상은 추억여행이 해냈지 않았겠느냐. 절대적으로 이게 이제 추억여행이 삼양이로에 비해 가지고 능력이 밀리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난번 경주에 검증이 되어줬던 얘기죠. 따라서 절대 무시는 안 된다. 추억여행. 그래서 저는 의외로 지금 추억여행이 좀 비인기로 나와 있는데 당연히 배당만 뻔할 거예요. 6번, 7번 대끼리 잡히고 1번 팔리고
그 8이라는 말 중에서는 1번이 제일 재밌다. 그리고 이제 2번 이런 말들인데 복병 중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마필. 복성이든 삼복이든 무조건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4번의 추억여행. 이 한 마리는 반드시 누리고 들어가신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토요 제주 4개 전부 다 살펴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또 관심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